오늘부터 물리가 시작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에 영상을 봤죠. 막 피아노 떨어지는 거 봤죠? 그다음에 깃털하고 뭐 이렇게 실험하는 거 봤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운동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운동이 뭐냐? 운동이 뭐냐? 운동하는 거 아니야? 팔 이런 건가? 이런 게 운동인가? 근데 이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 위치 볼까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등 과정에서는 위치가 변해야 운동이구나 라고 일단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운동하는 걸 사진을 땅땅땅땅 찍어본 거야. 몇 초마다? 0.1초마다. 시간에 따라서 운동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0.1초라는 시간 동안 사진을 땅땅땅땅땅 찍었더니 땅땅땅땅땅땅 찍혔어. B라는 녀석은 0.1초마다 사진 찍었더니 땅땅땅땅 찍혔어. 뭔 소리지?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죠. 이 사진만 보고도 누가 더 빠르다? 얘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이동거리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녀석은 같은 시간이라면 뭐에 비례한다? 이동거리에는 비례하게, 이동거리에는 비례하게 되겠네요. 그죠? 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0.2초 걸렸죠. 얘는 몇 초 걸렸어? 0.4초 걸렸네요. 그죠? 같은 거리를 가는데 느리니까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속력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시간에는 반비례한다. 뭔 소리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속력은 느린 거야. 이 뜻이야. 이걸 정리한 게 무슨 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거속시 공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해서 퉁 잘라서 거, 속,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요. 이렇게 보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라고 했던 게 이런 거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을 내용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에 대해서 요 사진을 가지고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그 정리한 게 속력 공식이에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자, 이동 거리의 단위 잘 봐봐. 미터로 나와요. 미터. 그래서 우리 단위 환산 문제에서 센티미터랑 미터로 막 환산하는 문제들, 킬로미터랑 미터를 막 환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세크가 나와 있잖아. 몇 초가 단위가 되는데 뭐 시간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초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시간이 몇 초야? 1시간은 3600초죠? 알죠? 숙소에서 말 안 하는 거지? 3600초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3600초라서 예를 들어서 쌤이 출근할 때 100km/h로 막 달려 우악 왔어.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하면, 자, 100km는 100에다가 킬로미터를 미터로 붙일 때 공을 3개 붙이죠. 그래서 3개를 땅땅땅 붙인 다음에 미터라고 쓰면 되고요. H, 이건 1시간이란 뜻이거든. 1시간은 몇 초? 3600초가 됩니다. 약분을 하면은 36분의 1000이 되겠죠? 36분의 1000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쯤 나오겠어? 계산기 힘을 빌릴게요. 암산 같은 거 하지 않겠어. 정확하게 알려줄게. 1000 나누기 36 27.7 나오네요. 27.7 미터 퍼 세크. 1초마다 몇 미터 가는 거리? 속력 27.7m를 가는 속력으로 쌤이 우왕 달려온 거예요. 이제 빠르게 달려온 거죠. 100km면 아빠 100km 달리고 있으면은 아빠 너무 빨라 이러잖아. 더 달려 이러나요? 이게 뭐야 이러나요? 그래서 속력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환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속력 공식까지 설명해봤고요. 평균 속력 얘기를 할게요. 평균 속력은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 낼 때 어떻게 해요? 전체 과목 점수 다 더하고 전체 과목 수로 나누죠. 전체입니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평균 속력을 구합니다.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들어간다. 단위환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과 2번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또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단위환산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1번, 2번을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다운 과학을 할 거야. 이건 수학 같았죠, 그지? 과학다운 과학이란 이제 운동을 분석할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볼 거야. 등속 운동이라는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운동을 볼 겁니다. 등속이라는 말은 속력이 등하다. 등은 같을 등자예요.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를 다중섬광장치 아까 사진을 빵빵빵 찍는다 했잖아.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빵 터뜨려서 찍는다 생각하면 돼. 빵빵빵.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다중섬광장치라고도 불러. 그 사진기를 다중섬광장치로 촬영했다. 뭔 소리야? 사진 찍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켜서 사진 찍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중섬광장치 얘기 나올 텐데 자, 사진을 탕탕탕 찍었더니 1초마다 사진을 찍었대. 그랬더니 여기 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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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1초, 2초, 3초, 4초, 5초 걸렸네요.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은 5초 걸린 거고요. 자, 이동 거리는 여기서 출발했다. 0에서 출발했다면 여기가 끝이죠?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시작은 여기인데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잘 봐야 돼. 이 자동차 뒤에가 기준점이라면 멈췄을 때도 자동차 뒤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전체 몇 미터 이동했다? 몇 센치? 20cm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20cm 이동했는데 어떻게 이동했다? 같은 속력으로 쭉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지? 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다 같죠?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 이동했으니까 속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등속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속력이 얼마냐 하면 1초마다 자,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을 1초를 그렇죠. 1초마다 몇 cm 이동한다? 4cm 이동하지. 그래서 cm per sec로 표현한다면 얘는 그냥 4cm per sec입니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써있죠. 4cm per sec가 속력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문제에서 cm per sec로 물어보면 cm per sec로 대답하면 돼요. 근데 meter per sec로 써야 될 경우에는 단위 환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근데 단위 4cm밖에 안 되니까 0. 몇몇 나올 거 아니야? 복잡하니까 cm 놔둔 거예요. 자, 그 단위도 잘 보면서 문제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등속 운동이고요. 특징은 속력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1초면 1m, 2초면 2m, 3초면 3m 이런 식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이동 거리도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가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이동 거리도 똑같이 증가하니까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운동을, 이 등속 운동이라는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 쌤이 방금 표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봅시다. 표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봐봐. 그래프가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를 딱 보면 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네. 봐봐. X축과 Y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X축은 항상 시간이 나와. 운동에서는. 항상 시간이 나서 X축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Y축에 뭐가 써있는지를 잘 봐야 돼. Y축에 이동거리가 써있다면 봐봐. 등속운동은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 가는 거잖아. 일정하게 쭉 증가하네.
이것만 보고 뭘 할 수 있다? 아, 등속운동이네 라고 분석해낼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한 건 뭐냐면 직관적으로 읽어낸 겁니다. 1초일 때 1m 이동했네, 2초일 때 2m까지 이동했네, 3초일 때 3m까지 이동했네, 4초일 때 4m까지 이동했네. 이걸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읽어볼게요. Y축이 속력입니다. 1초일 때 2m/s네, 2초일 때도 2m/s네, 3초도 2m/s, 4초도 2m/s네, 속력의 변화가 없네. 등속운동이네 라는 거예요. 둘 다 등속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방금 쌤이 한 건 직관적으로 그냥 읽은 거지. 근데 그래프가 재밌는 거라고 표현하자. 그래프가 재밌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프가 어려운 게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재밌는 게, 그죠? 그래프가 재밌는 게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재밌겠죠? 제발 세뇌되라. 재밌겠죠? 그죠? 자, 재밌는 게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숨어있어. 첫 번째가 그래프의 기울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기울기와 면적. 자, 먼저 기울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란,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면 x분의 y가 기울기거든. 이거분의 이거를 기울기라고 하잖아. x는 시간이죠. y는 뭐야?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가 뭐냐고. 속력이잖아. 속력을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초 동안에 2m를 갔습니다. 속력이 얼마인가요? 2분의 2니까 1m/s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곧 속력이니까요. 그래서 속력을 의미한다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 말고 이제 면적도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물론 얘도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면적을 구하면 웃긴 게 나온다? 면적이 뭐야? 면적이란, 여기도 해볼게. 면적이란, 2번 면적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지? 면적이란 x 곱하기 y가 면적이거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x가 시간이죠. y가 거리죠. 시간 곱하기 거리가 무슨 공식이 있나요? 거속시 공식이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거리가 뭐야? 그런 공식은 없죠. 공식이 없는 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숨어있는 의미가 다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가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도 둘 중에 하나, 딱 기울기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숨어있는 의미가 딱 하나,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다음 속력 시간 그래프도 두 가지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 기울기가 의미를 가지겠죠. 기울기랑 면적이 있는데 일단 기울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근데 공식이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네, 면적이 먼저 의미를 가집니다. 면적은 x 곱하기 y라며 x가 시간이죠. y는 뭐야?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는 거야. 뭐죠? 거리죠.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을 구해내면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어. 야, 나 4초 동안에 계속 2m/s 유지했다? 4초 동안 나 몇 미터 이동했게? 8m 이동했네. 대박, 어떻게 알았어? 면적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면적이 8이니까 48. 8m 이동했네. 면적이 이동거리가 됩니다. 면적 이동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자, 물론 기울기도 숨어있는 의미를 가지는데 미리 설명할게. 기울기는 여기서 가속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배워요. 다음 장에 배울 건데 가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일단 먼저 알고 다음 장을 배우고 다시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 봐봐. 자, 둘 다 등속운동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일정하게 증가하네. 다시 말해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아까 속력이었죠.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A가 안 변하죠. 기울기가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한 거야. B는 속력이 얘도 기울기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기울기가 더 급하고 안 급하죠. 뭔 소리죠? 얘가 더 속력이 빠르고 얘는 속력이 느린 거야. 어떻게 확인하면 좋냐면 같은 시간을 잘라.
2초라는 시간 동안에 A 너 얼마큼 갔어? 4m 갔지? B 넌 얼마? 나 2m밖에 못 갔는데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더 빠른 거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잘라보면 아 이거 더 많이 갔네? 빠르네. 그죠?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급하면 속력도 빠른 거야 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프를 잘라봐서 이거 빠르네 라고 우리가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속력이 A가 더 빠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더 쉽습니다. 이런 그래프야. A하고 B, C하고 D가 있는데 누가 속력이 빠르냐? Y축에 속력 써 있어. C가 속력이 빠른 거죠? D는 속력이 느린 겁니다. 그럼 둘 중에서 같은 4초라는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이동했겠어? C가 더 많이 이동했겠죠? C의 면적은 이만큼이 C의 면적이야. C의 면적이고 D의 면적은 요게 D의 면적이죠. 면적이 더 좁으니까 D는 요만큼 간 거고 C는 이만큼 간 거죠. 맞나요? 보이나요? 면적이 이동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을 구해서 누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구해내는 문제가 많은 게 운동 파트예요. 근데 간단한 계산이야. 사각형 면적 구하고 삼각형 면적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이게 다라니까. 이러면 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등속운동은 어떤 예들이 있나 체크해 볼게요. 등속운동.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이게 등속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잘 모르는 거 있나요? 모노레일 모르나요? 모노레일. 모노가 뭐냐면 한 개. 레일이 한 개짜리가 있어. 레일이 하나. 그러니까 기차는 기차인데 레일 한 개짜리를 지나가는 기차. 또 레일 하나 위를 지나가는 무슨 자동차. 이런 뭐 어디 과학관 이런 데 있고요. 월미도에도 있어. 월미도에 돌아가는 모노레일이 돌아다니잖아. 모노레일 그 기차인데 두 칸짜리 기차인데 모노레일 하나의 레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 그래서 같은 속도로 쭉 가요. 이동을 항상 같은 속도로 가니까 등속 운동인 거야. 무빙워크는 거기 어디야? 자동 보도라 그래서 거기 어디야?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막 가만히 서 있어도 쭉 걸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자동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 본 웃긴 영상이 있어서 웃었는데 자동 보도에 남자 4명이 딱딱딱딱 앉아. 그래서 앉으면 쭉 가잖아. 돼 있어. 똑같이. 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는 장난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웃겼어. 아무튼 이렇게 생각났어. 나중에 나중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 스키리프트. 스키장 가면 이렇게 쭉 일정한 속도로 쭉 간 리프트 있잖아. 리프트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같은 속도로 쭉 움직이는 벨트, 막 작업을 하거나 뭐 포장을 분류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쭉 올라가는 장치죠.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등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엘리베이터라는 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마지막에 멈춰야 되죠. 멈추려면 다시 느려져야 되네. 속력이 계속 변해야 돼요. 속력이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급해가지고 빨리 읽다 보면 이거를 엘리베이터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 오케이, 문제 풀어보자. 다 있어요.